여러분, 혹시 건강을 위해 억지로라도 챙겨 드시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밥은 꼭 현미밥으로, 반찬은 두부와 콩, 그리고 후식으로 토마토까지. 남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몸에 좋은 줄만 알고 열심히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게 몸에 좋은 것만 골라 드시는데 왜 무릎은 계속 쑤시고 소화는 안 되고 자고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 무거울까요? 병원에 가봐도 그저 나이 탓이라고만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그 건강한 채소와 곡물이 사실은 여러분의 관절을 공격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68세 김영숙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김 여사님은 관절염 때문에 10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봤고 식단도 철저히 채식 위주로 하셨죠. 아침마다 통밀빵에 두유를 드셨고 간식으로는 땅콩과 캐슈넛을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식단을 완전히 바꿨는데요. 놀랍게도 단 2주 만에 지팡이 없이 걷게 되셨습니다. 김 여사님이 끄는 것은 설탕이나 밀가루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현미, 콩, 그리고 토마토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 스티븐 건드리 박사의 플랜트 패러독스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식물도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적이 나타나면 도망치거나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은 뿌리가 박혀 있어 도망갈 수가 없죠. 그렇다고 가만히 먹혀줄까요? 아닙니다. 식물은 자신을 먹으려는 포식자를 병들게 하는 화학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화학무기의 이름이 바로 렉틴입니다. 렉틴은 끈적끈적한 단백질인데요. 우리가 식물을 먹으면 이 렉틴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세포들에 달라붙습니다. 마치 강력 접착제처럼 말이죠. 이 렉틴이 장벽에 달라붙으면 작은 구멍을 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누수 증후군이죠. 이 구멍을 통해 독소들이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관절로 가면 관절염이 되고 뇌로 가면 치매나 우울증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렉틴은 어디에 가장 많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씨앗과 껍질입니다. 식물에게 씨앗은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씨앗을 보호하는 껍질에 독을 잔뜩 넣어둡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는 현미가 바로 껍질째 먹는 쌀이죠. 생각해보세요. 쌀을 주식으로 하는 아시아 국가들, 한국, 일본, 중국 모두 아주 오랫동안 쌀의 껍질을 벗겨내고 백미를 먹어왔습니다. 조상들은 본능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껍질은 소화가 안 되고 탈이 난다는 것을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 영양학자들이 껍질에 영양분이 많다고 현미나 통곡물을 권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영양분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영양분을 얻으려다 엄청난 양의 렉틴 폭탄을 함께 맞게 되는 셈입니다. 두 번째 주의해야 할 음식은 콩 종류입니다. 콩도 씨앗이죠.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리지만 콩 속에 든 렉틴은 우리 장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생콩을 먹으면 배탈이 나는 이유가 바로 이 강력한 독소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가장 의외의 적은 바로 가지과 식물입니다. 토마토, 가지, 감자, 피망, 고추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 식물들은 비교적 최근에 우리 식탁에 올라온 것들입니다. 우리 유전자는 아직 이 식물들의 독소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토마토 요리의 천국 이탈리아를 볼까요? 그들은 토마토를 먹을 때 어떻게 하나요? 반드시 껍질을 벗기고 씨를 제거해서 소스로 만들어 먹습니다. 껍질과 씨앗에 렉틴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조상 대대로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건드리 박사는 말합니다. 관절염 환자가 토마토, 감자, 가지, 고추만 끊어도 통증의 50% 이상이 사라진다고요.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수천 명의 환자들이 이 식단으로 진통제를 끊었습니다. 여름철 즐겨 드시는 오이나 호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껍질과 씨앗이 문제입니다. 만약 드시고 싶다면 껍질을 깎고 속을 숟가락으로 파내고 드세요. 그러면 안전합니다. 과일은 어떨까요? 건드리 박사는 과일을 자연이 준 사탕이라고 부릅니다.
제철에 아주 조금만 드셔야 합니다. 특히 덜 익은 과일은 렉틴 덩어리입니다. 요즘 마트 과일들 다 익기도 전에 따서 유통하죠. 그게 문제입니다. 심심풀이로 드시는 땅콩 정말 좋아하시죠? 하지만 땅콩은 견과류가 아니라 콩류입니다. 껍질째 볶은 땅콩은 염증을 일으키는 강력한 렉틴 폭탄입니다. 차라리 호두나 마카다미아를 드시는 게 100배 낫습니다. 우유도 조심해야 합니다. 시중에 파는 우유에는 A1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것도 렉틴과 비슷하게 작용해 염증을 만듭니다. 유제품을 드시고 싶다면 염소 우유나 사냥유 혹은 A2 우유를 찾으세요. 여기까지 들으면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밥도 콩도 과일도 먹지 말라니 도대체 뭘 먹고 살라는 거냐? 걱정 마세요. 렉틴 걱정 없이 마음껏 드실 수 있는 착한 음식들도 아주 많습니다. 잎채소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배추, 시금치, 양배추, 상추 같은 잎채소에는 렉틴이 거의 없습니다.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 같은 십자화과 채소도 아주 훌륭한 친구들입니다. 마음껏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식단에 꼭 추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올리브유와 아보카도 오일입니다. 이 기름들은 렉틴의 공격을 막아주고 이미 생긴 염증을 치료해줍니다. 하루에 몇 스푼씩 약이라고 생각하고 드세요. 어르신들 좋아하시는 고구마는 어떨까요? 다행히 고구마는 감자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렉틴이 적거든요. 단 찌거나 구워서 드시고 껍질은 벗기는 게 좋습니다. 만약 콩이나 현미를 정말 끊기 어렵다면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압력솥을 사용하는 겁니다. 고온 고압으로 푹 찌면 렉틴 구조가 파괴됩니다. 콩밥을 드시려면 반드시 압력밥솥으로 아주 푹 익혀서 드세요. 또 다른 방법은 발효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콩을 된장, 청국장으로 만들어 먹은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미생물들이 렉틴을 분해해 주거든요. 생콩이나 두부보다는 청국장, 된장, 나토가 훨씬 안전합니다. 자, 이제 실천이 중요합니다. 딱 3일만이라도 좋으니 렉틴 제거 식단을 해보세요. 아침엔 고구마와 삶은 달걀, 점심엔 백미밥 반 공기에 나물 반찬과 생선, 저녁엔 올리브유를 듬뿍 뿌린 샐러드. 이렇게 3일만 드셔보시면 바로 느끼실 겁니다. 속이 왜 이렇게 편하지?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좀 가볍네. 바로 내 몸을 공격하던 독소가 사라져서 염증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이 걱정하십니다. 백미는 당뇨에 안 좋다던데 맞습니다. 그래서 밥량은 줄이셔야 합니다. 대신 렉틴이 없는 채소와 좋은 기름으로 배를 채우세요. 그러면 혈당도 잡고 염증도 잡을 수 있습니다. 식물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살기 위해 독을 품습니다. 그동안 몸에 좋다고 무조건 드셨던 것들이 나를 아프게 쓸 수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조리할지 꼼꼼히 따져보고 내 몸을 지키세요. 오늘부터 당장 현미밥 대신 백미를, 껍질째 먹는 과일 대신 껍질 깎은 과일을 드셔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노년을 통증 없이 활기차게 만들어줄 겁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세요.